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제예요. 서울은 곧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근본 없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나눠서 제가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세계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좋은 징조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문명이나 어느 역사나 세계적인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은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즉 외국인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활동을 해야 잘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도 역시 개방적인 문화 때문에 유럽을 지배했고요. 이슬람 역시 개방적인 문화로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흡수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바그다드 그리고 바그다드 못지않게 중세 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던 꼬르도바라는 도시도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갔었고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번창했던 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 외국인 혐오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좀 넓게 좀 미래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좋은 징조라고 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 이유가 있거든요. 앞으로 잘 나갈 도시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도 해요. 두 번째입니다. 강남스타일부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핫한 BTS 외의 K-POP 가수들의 세계 진출. 물론 유튜브 시대이고 그 많은 혜택을 받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즉 유튜브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나라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터졌고 BTS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젊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BTS까지 나왔다. 이게 그냥 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BTS가 미국의 뉴욕에 왔을 때 많은 그 지식인들이 비틀즈의 영국의 대침공이라는 사건으로 미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문화 패권 싸움을 주도적으로 펼쳐서 전 세계를 미국의 문화 지배하에 뒀던 게 사실이거든요.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빌보드까지 해서 음악 시장을 지배했었어요. 20세기 초에 이미. 그런데 비틀즈가 생뚱맞게 등장해서 미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그래서 영국의 대침공이라고 부르는 사건, 비틀즈가 공항을 점령했던 그 사건을 그렇게 크게 보도한 거예요. 그게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미국이 이미 세계의 음악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모르는 인디 밴드 출신의 영국 아이들이 와서 공항을 마비시켰던 사건이 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BTS가 뉴욕에 와서 공항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근데 비틀즈의 향기가 났던 거죠. 비틀즈의 기록을 여러 가지 갈아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BTS잖아요. B자도 똑같네요. 그래서 싸이부터해서 BTS가 저는 개인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가수가 휩쓰는 건 아니지만 BTS 사건이 좋은 징조라고 봐요. 저는 음악 시장도 앞으로 빌보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POP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BTS가 전성기가 아니라 BTS가 첫 신호탄이라고 봐요. 음악 시장에서도 좋은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가 며칠 전이죠.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물론 기생충이 다른 칸 영화제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것도 엄청 대단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오스카 그 까다로운 다국민 중심의 미국 중심의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무려 사관왕을 했다.
이거는 진짜 큰 사건이거든요. 이 계기를 통해서 기생충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음악 그 BTS 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미지를 말해요. 경제적인 게 있으니까 문화도 발전하는 거겠지만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더라도 문화가 꽝이면요 무시당해요. 이 사건 역시 시작이라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적으로 점점 팽창하고 이제는 앞으로 한국 영화를 안 보면 트렌드에 떨어지는 되게 아직도 그런 거 안 보냐?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습 외국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유층의 삶이든 가난한 그 하층민의 삶이든 그거 보면 야 되게 신기한 곳 있다, 되게 궁금하다,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미 트렌드에 민감한 K-팝 한류 팬들은 이미 관심 갖고 이미 한국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부 어떻게 보면 비주류층이라고 이제까지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세가 한국 여행은 좀 있어 보이려면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니? 너 아직도 한국 여행 안 가봤어?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미국 갔다 오면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뉴욕 여행 갔다 왔어. 나 뉴욕에 어디 대학교 거기 유학파 출신이야. 되게 있어 보였잖아요. 한국 여행, 대한민국, 코리아 여행 갔다 오면 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강남, 홍대야 문화의 메카인데 거기 가봐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가 문화적인 열등감을 극복한 세대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열등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정신 차리지도 못할 무렵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엄청난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 역시 유럽 못지않게 정말 자랑스러운 훌륭한 디자인이 너무 많아요. 그 민속촌만 가도 와 이런 신기한 신비로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자랑스러운 미적 정체성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문화 정체성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 문화, 서구 유럽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죠. 그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났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욕하지만 90년대 초반에도 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걸 봐야 조금 트렌드에 빠른 사람, 그리고 소니 전자제품 그런 걸 사야 와 부럽다, 저런 거 CDP 나도 갖고 싶은데 와 저거 제 최고의 전자제품 가져서 너무 부럽다,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대우나 그때 대우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골드스타, 금성, 지금 LG죠. 삼성 국산 제품 쓰면 조금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열등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소니 걸 쓰고 있으면 저 왜 안 좋은 걸 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 LG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 제품 나도 왜 외국 제품을 써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은 그냥 동등한 외국인일 뿐이고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을 별로 못해요. 그리고 일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방사능 터지고 지금 아베가 정권 잡고 있는데 그게 부럽나요? 전혀 안 부러워요. 저는 90년대 초반이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쟤네 잘 살고 와 선진국이고 전자제품도 최고고 문화 J-팝 있고 막 그 옛날에 무슨 엑스제팬 막 이런 J-팝 몰래 음원 수입 안 될 때 몰래 들으면 좀 잘 나가는 트렌드에 빠른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누가 요즘 J-팝 들어요? K-팝은 이미 역전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J-팝 안 들어요. 아시아 음악 무조건 K-팝입니다. 이제는 미국, 서구, 유럽에 대한 열등감도 없어. 제가 유학 오기 전에 대항해 시대 때 최고의 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네덜란드 등등등 최고의 나라 전성기를 다 누렸던 나라들이고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이고 그러니까 와 부럽다. 왜 나는 나중에 태어나면 잠깐 다른 유럽에 살거나 미국이나 뭐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이제 전혀 안 부러워요. 부러운 거는 과거의 문화 유산이 아직 보존됐다는 거 빼놓고는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외국 살면 좋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객관화된다는 게 좋은 점이거든요. 유럽에 살면 모든 일처리가 다 느려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느림의 미학이구나. 유럽은 여유 있어. 특히 스페인이 모든 게 느리거든요. 와 여유가 있으니까 원래 그렇구나. 인터넷이 느리고 하면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니?
지금까지도 자물쇠 아날로그 열쇠 쓰고 있거든요. 그냥 디지털 이런 거 불편하구나. 옛날 걸 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시대의 그 트렌드에 빠르고 기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빠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지 문화 때문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 여건이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유럽에 유학 온 사람들, 외국에 나온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생각일 거예요. 인터넷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죠. 일처리 제일 빠르죠. 우리나라처럼 일머리 좋은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잘. 옛날에 늘 불평이었던 공무원들의 불친절함, 뭐 은행원 살면 고마운지 모르죠. 기자들 막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 답답해 죽어요. 여기 살면요, 와 우리나라 공무원들 얼마나 일 잘하는지,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은행원들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일처리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거는 일처리 속도는요, 이거는 빛의 속도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훌륭한 은행원들과 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도 빠르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배달 제대로 빨리 될 것 같죠? 어느 나라나 안 돼요. 언제 올 줄 몰라서 없으면 도로 가져가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거 살면.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런 게 너무 편하다는 거. 원할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그런 나라 없어요. 잘. 심지어는 원할 때 돈 내고 계산도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돈 있으면 가장 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런데 맞아요. 우리나라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맞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돈이 있어도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거. 이미 열등감은 극복했다.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요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생뚱맞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헬조선의 그 주입식 지옥같은 입시교육을 칭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했죠. 근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것들이 편견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기본 머리가 좋다는 거. 안 좋게 생각하면 지옥 같은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 폐해가 너무 많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부모님들 고생하고 학생들 자살하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개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기본 머리가 좋아요. 교육 덕분에. 그래서 주입식 교육으로 단련된 그 내공, 삶의 기본기, 입시 전쟁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엄청난 생존력이 있어요. 개인 전투력이 글로벌적인 그 인류와 비교했을 때 엄청 뛰어나요. 우리나라 일반 알바생이 만약에 여기서 일한다 하면요, 여기 사람들이 5명 일할 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이 실업률이 우리나라 2배거든요. 엄청 안 좋아요. 당연히 시민들이 불만 많죠. 정부 불만 많고 그래요. 근데 불만 많은 건 이해하는데요, 딱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네 우리나라 왔다가는 알바 자리 그만큼 개인기가 너무 뛰어나다. 다른 나라 갔을 때 일처리 속도,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음주 가무를 즐길 줄 아는 끼가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했죠. 옛날 선비들도 한잔하고 씻쓰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는 노래방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을 기회를 딱 가지잖아요. 진짜 음치예요. 못 들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본적인 술 먹으면 그 소주 한잔 하면 무조건 그 노래방 가잖아요. 그런 음주가무를 즐긴 문화 때문에 노래방에서 좀 잘난 척 하고 싶으니까 노래 연습 평소에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노래를 진짜 잘 부릅니다. 그 얘기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끼가 이미 그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즐길 줄 아는 거죠. 음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들어가서. 물론 경쟁도 싫어하고 물론 폐허가 많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기획사도 타이트한 교육 방식, 그 아이돌도 잘 키워내잖아요. 또 역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되게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너무 남과 비교를 해서 항상 열등감 느끼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려고 겉으로 막 치장을 하고 핸드폰 빨리 바꾸고 무조건 좋은 차 타야 되고, 그 얘기는 즉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요.
멋부리는 것도 빠르고 우리나라가 트렌드 얼마나 빠른지는 유럽 생활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패션 보면요, 우리나라 5년 전에 유행했던 그 패션이 지금 막 유행하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벌써 이제 좀 많이 지났죠. 한 5년, 7년 전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때 많은 20대 사람들이 스키니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서 스키니 입었다가는 게이 취급 당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그 대학생들 클럽 가는 애들 보잖아요. 다 스키니 입고 돌아다녀요. 지금 최근에는 그 스키니 잘 안 입지 않나요? 이제는? 유행 지나가지고 잘 우리나라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키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워낙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해서 일명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바로 시대를 주도하는 그 얼리 어댑터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파리부터 해서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을 주도하는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아방가르디스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 주도한다는 거죠. 이게 21세기에 얼마나 중요한 장점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이런 생각 못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엄청 센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 5번째 안에 뽑힐 거예요. 아마 그 파워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여행하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함부로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죠. 미국 함부로 갈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스타 비자인가요? 그거 인터넷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뒤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 얘기는 즉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그 레벨을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행 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비유럽, 제가 터키 친구가 있는데, 야 그냥 놀러와 있는데, 미안해 나 여권 기다리는데 오래 걸려 이래요.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럽 여행, 다른 나라는 비자 발급하려고 막 기다리고 되게 번거로운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살면 옛날 같으면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 잘 사니까 좀 힘드니까 우리나라 살면 여기에서 자리 잡고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여기 살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서비스나 삶의 그 기본적인 복지, 이런 게 너무 안 갖춰져서, 그나마 스페인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도 우리나라 비교하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훌륭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놔두고 왜 여기 불편한 거 감수해서 살지? 언제든지 돌아갈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국이 있어서 저는 정말 든든하고 좀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기오염이죠. 그것만 조금 해결되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와인을 한 음주 방송이었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 안 누르셨나요? 구독, 좋아 꾹